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852년 앨버트 스미스의 런던 극장 쇼 2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앨버트 스미스의 몽블랑 극장 쇼가 진행이 되면서 런던 시민들은 교육을 받은 젊은 엘리트가 바다 건너 4,807m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가이드와 짐꾼들을 데리고 정상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와인을 마신 이런 행동들을 보고 아주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극장은 밤마다 엄선된 관중들로 꽉꽉 채워지고 일반 시민들은 등산에 대한 호기심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강연이 허풍도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 무대는 요즘의 연극 무대처럼 소품을 꾸미고 사파 강연 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무대 전면에 스크린 프레임도 설치를 하고 대형 몽블랑 산 그림으로도 꾸미고 당시 디오라마라는 투시 화법을 사용하면서 소품으로 알프스의 개 세인트 버나드하고 알프스 산장 샬레도 설치를 했습니다. 1854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부근인 앨버트 공도 함께 스미스의 강연을 듣고 열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왕은 이 쇼를 보고 나서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종교로 개종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요즘으로 치면은 대박을 터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등산 강연이 계속되면서 스미스는 왕실의 초청으로 윈저 성도 방문을 하고 국가적인 인물로 런던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등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을 해서 흥행에 성공한 것은 오직 영국인들한테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몽블랑 등산 극장 쇼가 흥행이 되면서 영국인들이 엄청나게 몽블랑 관광 등산을 하기 위해서 샤모니로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의 등산 입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스미스의 강연을 들으면서 등산을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등산가 더글라스 프레시필드도 어릴 때 스미스의 강연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후에 유명한 등산가가 되었습니다. 스미스의 몽블랑 등산 강연쇼 후에 자료를 보면은 1852년부터 57년까지 6년 동안에 갑자기 몽블랑을 등정한 사람이 6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체력이 안 되고 여성도 도전을 하고 날씨 문제로 실패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많은 영국인들이 도전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 후에는 많은 몽블랑 등정자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오직 영국인들한테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료에는 몇백 명이 몽블랑을 등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등산을 전형적인 관광 등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0년 전에 영국인들은 알프스 몽블랑에서 이런 관광 등산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인들은 런던 이집트 홀에서 몽블랑 극장 쇼를 보면서 몽블랑 정상을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스미스를 종교로 따지면은 등산 선지자가 나왔다라고들 말할 정도였습니다. 등산 붐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저녁에 클럽에 모이면은 젊은 신흥 부자들하고 지식인들이 등산을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면서 클럽에서 알프스 4,000m 산 한두 개 정도는 등산을 해야 대화가 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산이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알프스의 산골 주민들, 베르글러들이 아닙니다.
샤머니 계곡의 그 모험으로 무장을 하고 돈과 여유가 있는 영국의 그 젊은 부자들하고 그 지적인 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만년설로 덮인 아름다운 알프스를 그 자연의 그 일부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산에 오르고 싶은 욕망과 열정에서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가이드한테 지불할 돈이 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험심과 체력도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그 경제적 국부로 보면은 화폐 가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알프스 그 산골 주민들 사이에 영국 돈 가치로 보면은 가이드 비용은 영국인들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그 현지 그 주민들하고 가이드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1853년 스미스는 극장 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계속 몽블랑을 등산하기 위해 몰려오니까 몽블랑 그 중턱에 있는 그랑물레 그 대피소를 그 스미스가 자비로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1855년 당시 그 자료를 보면은 샤모니의 그 관광객들이 연 한 5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9개의 그 호텔이 그 새로 그 세워졌다고 합니다. 후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등산가 토마스 브라운은 스미스의 그 몽블랑 등산 목적은 순전히 상업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등산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파인 클럽의 그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찰스 매티스는 그 스미스도 다른 그 등산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순수하게 등산한 영국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몽블랑을 등산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1850년대부터 화가하고 작가들도 그 본격적으로 알프스를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비평가이며 작가인 그 존 러스킨도 알프스를 여행하면서 그 산과 자연을 바라보는 뭐 미학적 가치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 앨버트 스미스가 몽블랑을 등정하고 돌아왔을 때 그 비평가 존 러스킨은 그 몽블랑을 그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국인들이 몽블랑에서 등산을 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니까 거룩한 그 알프스 산을 더럽힌다고 맹비난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그 알프스에서 10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1850년대 그 중반부터 영국 사람들이 알프스에서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1854년부터 1865년까지 12년간을 알프스 등산 역사에서 가장 많은 초동정을 그 영국인들이 해냈습니다. 이 시기를 그 등산의 그 황금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프스 등산을 영국인들이 하면서 그 1857년에 세계 최초로 생긴 영국 산악회 그 알파인 클럽에 그 앨버트 스미스도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깝게도 1860년 그 44살 때 기관지염으로 런던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7년 알파인 클럽 창립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년 전에도 영국에서는 등산을 부르주아 스포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스포츠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산 밑에까지 가면은 여행입니다. 그 등산이라는 단어 속엔 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알프스에서 밥 먹고 산에만 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통 가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직업이 있고 그 노동에 지친 육신과 마음을 케어하기 위해 그 휴일에 그 산에 가는 사람을 보통 그 알피니스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